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방학하고 지금 쭉 계속 바빠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리딩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독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을 쭉 못 올렸는데요, 좀 최선을 다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과 리딩도 하고 수능 독해도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든 생각 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게 해줄까, 공부를 꼭 잘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를 좀 줄 수 있을까. 그렇다 보면은 독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독서를 통해서 그 독서의 내용과 독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의 시작이 조금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리딩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휘 확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엄마 아빠와의 대화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아이들이 5세, 6세,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어휘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대화인데요, 그 엄마 아빠와의 대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크는 경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직업에 따라서 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느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킨더였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리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아빠가 인젝션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inject라는 동사를 배운 적도 없고 그 아이가 하는 레벨 중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영어 같은 게 많았었는데요, 그 당연히 다 의료 관련된 영어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엄마 아빠와의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삶에서 조금 묻어나온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굳이 영어 단어장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죠, 5세, 6세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는 다 알 수 있죠. 달에 토끼가 있어, 토끼가 살고 있어, 토끼가 몇 마리일까? 이런 이야기는 동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보름달을 말하고 반달을 말하고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달의 모습이나 이런 변화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와의 차를 타고 가는 대화 속에서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보름달 이야기도 하고 금음달 또는 반달이 떴을 때 있었던 엄마 아빠와의 추억을 들으면서 아이가 저런 게 반달이라고 하는구나, 금음달이라고 하는구나, 상현달, 하현달 등등 이런 어휘를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휘 확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제 이런 내용을 아셨다라고 하면 조금 연기일 수 있고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식사하는 자리라든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동하는 중에 앞자리에 엄마 아빠가 타고 뒤에 아이들이 탄다거나, 아니면 뒷좌석에 엄마와 아이가 타고 아빠가 운전을 하시고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쉬운 단어를 쓰고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쓰다 보면 아이들이 그 상황과 대화의 맥락 속에서 그런 어휘들을 습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트앤 라이즐리 박사가 2003년도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당 몇 단어 정도를 습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시간당 듣는 단어의 수가 A그룹이 약 2200단어 정도 되었고요, B그룹은 약 1200단어 정도가 되었고요, C그룹은 약 600단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200, 1600, 600단어 정도의 시간당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전제를 하고 평균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트 앤 라이즐리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A, B, C그룹에서 노출되는 단어수와 습득되는 단어수가 좀 다를 수 있어서 A그룹에서 습득되는 단어수는 2200단어의 노출을 주며 약 1100단어의 습득을 했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1600단어의 노출을 주는 경우, C그룹 같은 경우는 약 600단어의 노출을 주는 경우 약 500단어의,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의 삶, 일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단어수와 습득되는 단어수의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습득되는 단어 수는 당연히 노출되는 단어 수가 많을수록 습득되는 단어 수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노출이 많을수록 단어를 습득하는 숫자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단어 표현 수와 부정적인 단어의 표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하는 횟수를 또 카운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A, B, C 그룹에서 A 그룹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단어가 약 30단어, 부정적인 단어가 약 5단어, B 그룹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단어가 약 12단어, 부정적인 단어가 7단어, C 그룹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단어가 5단어, 부정적인 단어가 약 11단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대화의 중요성에서 어휘 습득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드린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긍정적인 단어 수와 부정적인 단어 수의 노출의 빈도, 그 다음에 총 노출 단어 수가 새로운 컨텐츠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노출 단어의 수가 많을수록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단어 수도 많아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의 빈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노출 단어가 생기는 경우는 아이들의 습득률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음소 인식 능력과도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을 하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노출되는 단어와 배울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긍정 부정적인 단어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휘가 자리 잡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음소 인식 능력까지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한글 단어를 들을수록 아이들이 더 많은 어휘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대화를 많이 해주고 새로운 내용과 그 다음에 아빠 엄마의 일상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면서 정말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어휘 학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원인도 정말 조용한 집에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도 안 하고 미디어의 노출도 적었을 경우에는 어휘 학장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대화를 계속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대화만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독서입니다. 독서를 아이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어휘 습득이 빨라지고 그 습득이 빨라짐으로써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을 거고 그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그림들 간에 연결이 될 거고 그 그림들이 연결이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림이 들어왔을 때도 내 아이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을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낱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낱단어 하나를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문맥과 맥락,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습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한글의 모국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국어의 발달이 어느 정도 고급 단어가 되어 있어야지 영어의 단어도 고급 단어가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어휘가 잘 축적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독서는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는 것 이상의 10배 아닙니다.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황을 주고 맥락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 습득을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발화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단어들이 그림으로 되고 그 그림들이 또 다른 그림과 합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처럼 영어 독서를 한다고 하면 영어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엄마 아빠의 대화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영어적인 습득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대화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 읽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진입을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재미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영어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어휘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한글 발달에 따라서 영어 어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를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바이링구어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중언어. 이중언어가 형성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링구어로 자리 잡은 아이들의 두뇌 자체가 조금 언어가 자리 잡는 위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이링구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모국어 발달을 하게 해줘서 영어 독서를 진입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영어의 어휘도 당연히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통해서 대화보다 더 많은 내용과 스토리와 상황을 줄 수 있는 독서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어휘 발달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한글 독서가 잘 돼 있을 경우 영어 독서 진입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입을 시켜줘서 영어 독서를 만들어 가면 영어의 어휘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킨더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외우고 그 영어 단어에 따른 한글 단어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세상이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낫단어 하나하나를 아이들한테 정말 힘들게 곤혹스럽게 외우려고 시키고 암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기본 단어 정도가 독서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수준별 영어 단어장을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때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암기잖아요. 암기라고 하는 거는 단기 기억과 작업 장기 기억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은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114 전화번호 안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집 전화번호를 물어보죠. 어디에 있는 어디 중국집은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래서 2043, 2905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듣고서 외우고 나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한 다음에 주문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바로 단기 기억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데 단어를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서 시험을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14 안내를 받아서 전화하고 잊어먹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언어적 수준을 감안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어휘 발달이 있을 거고, 아이도 어휘를 확장하는 게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조어나 줄임말 같은 거 새로운 걸 들었을 때 좀 재미있잖아요. 그것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어 암기를 한 단어 한 단어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고요.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를 좀 잘 만들어서,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대화도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거나 좀 세상 사는 이야기, 요즘 뭐 정치 관련 이야기나 경제 관련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일단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또는 지금 우리 나이에 들어서도 항상 부모님이 하는 대화나 엄마가 재밌게 하는 대화에는 우리의 귀가 본능적으로 쫑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항상 우리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안정화가 돼 있고 가장 편안하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당연히 그쪽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는 어떤 대화를 들었을 경우 당연히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노출되는 단어와 습득하는 단어 수를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결해서 독서, 그 다음에 단기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DM이나 또는 여기 댓글 또는 네이버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